안녕하세요. 당신의 고요한 성장을 돕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하며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자꾸만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똑같이 갚아줘야 하나?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밤새 뒤척이기도 하죠.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원망이 들끓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복수도 원망도 자책도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지혜로 바꾸고 흩어진 내 마음을 단단하게 모아 그 사람에게 아주 우아하고도 선명한 방식으로 현실을 알려주는 방법, 바로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 그 길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생각과 반응뿐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단단한 닻이 되어줄 겁니다. 외부의 파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이라는 배의 키는 온전히 내가 쥐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키를 단단히 붙잡고 당신의 품위를 되찾는 여정,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무례한 사람의 본질, 왜 그들은 존중하지 않는가?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행동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그 화살의 방향을 정확히 바로잡아줍니다. 무례함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마치 열이 나는 사람이 기침을 하듯 내면이 불안하고 결핍된 사람이 무례함이라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토스는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다른 이가 당신을 모욕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의 문제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모욕이라는 사건은 그 사람이 던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에 맞아 상처를 입을지 아니면 그것이 날아오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내 갈 길을 갈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돌멩이를 던지는 걸까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첫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작은 스트레스나 불만에도 감정의 댐이 쉽게 무너져 가장 가까이 있거나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흙탕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헤아릴 여유조차 없는 지독히도 미성숙한 상태인 셈이죠. 둘째, 그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히 서지 못하기에 타인을 깎아내려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투, 무시하는 태도, 가르치려 드는 자세는 모두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고 외치는 나약한 아우성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길까봐 두려워서 먼저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아, 저 사람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내면이 참 불안정하구나. 이것은 상대를 동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고 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 위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례함은 그 사람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장, 나의 반응이 곧 나의 철학이다. 자, 이제 우리는 무례함의 본질이 상대방의 내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일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던진 진흙에 똑같이 진흙을 던져 맞다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다르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만든 진흙탕에 기꺼이 발을 담그고 함께 뒹구는 셈이죠. 감정적으로 소리치고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설계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내 감정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그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황제이자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며 쓴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복수는 그와 닮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 더 품위 있고 강력한 선언이 있을까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감정적으로 허우적대는 대신 고요하고 단단한 등대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닮지 않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례함의 품위로 답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것을 얻습니다. 첫째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평정심을 지켜냈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나는 그런 저급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둘째는 상황의 주도권입니다. 상대는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기대합니다.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고요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깊은 호수를 마주한 기분일 겁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은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가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자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당신의 철학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나의 품위로 답할 수 있을 때 나는 그보다 위에 있다. 3장. 우아하게 경계 긋기. 말로써 세우는 단단한 울타리. 스토아 철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며 때로는 나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 긋기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성적인 선언입니다. 침묵만으로는 부족할 때 우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언어로 나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핵심은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따위고 말해? 와 같은 비난, 유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그 말이 이렇게 느껴져 라고 말하는 전달법,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알리고 상대에게 정중히 협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몇 가지 상황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1. 비꼬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계속 사용할 때. 지금 그 말씀은 제 의도를 왜곡해서 들리네요. 제게는 상처가 됩니다. 잠시 시선을 맞춘 후 저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의 대화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상황이 선을 넘는 농담이나 사적인 질문을 할 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 좀 불편하네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그건 제 사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3.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릴 때.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둘이 있을 때 아까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무척 당황스럽고 난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따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면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정적인 반박이 아닌 사실에 대한 정정. 이 말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침착한 어조, 감정에 격앙되지 않은 낮고 안정된 톤을 유지하세요. 목소리가 떨린다면 말하기 전에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느린 호흡, 흥분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숨을 쉬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됩니다. 단단한 시선, 상대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쏘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말을 진지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굴한 부탁도 공격적인 비난도 아닙니다. 여기는 내가 존중받아야 할 나의 영역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지극히 품위 있고 정당한 경계 선언입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당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아함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4장. 침묵의 무기. 말없이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방법. 앞서 우리는 말로써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토라지거나 상대를 벌주기 위한 소극적인 삐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존엄성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물러섬입니다. 말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진 관계에서는 행동의 무게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물러서는 침묵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기. 무례한 농담에 예전처럼 억지로 웃어주지 마세요. 가벼운 침묵과 무표정만으로도 그건 재미없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도발적인 메시지나 카톡에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더 이상 그의 강정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기. 의무감이 아닌 만남,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하는 약속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줄여나가세요. 요즘 좀 바빠서,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와 같은 간단한 이유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 예전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깊은 고민을 털어놓지 마세요. 대화는 가볍고 공적인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상대는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당신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것을,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당신의 변화는 상대방에게 거울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할 거예요. 어쩌면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왜 자꾸 변했어? 라며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 여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들은 결국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반응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곤 했습니다. 당신이 웃어주면 나는 재밌는 사람, 당신이 상처받으면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거울이 갑자기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텅 빈 공간에 부딪혀 아무런 매골이 없이 떨어지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깨닫게 되는 현실 직시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나연적인 결과입니다. 5장. 나 자신을 위한 분리. 감정적 독립선언.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방법의 근간에는 가장 중요한 스토아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입니다. 내 행복의 기준, 내 감정의 중심축을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두는 순간, 나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칭찬하면 행복했다가 그가 무시하면 불행해지는 삶.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에서의 정서적 독립이란 나는 당신의 인정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의 가치는 나 스스로 결정한다는 단호한 내면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만의 작은 내면의 성체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포탄이 날아와도 성벽 안에 나는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 감정적 분리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기.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나 자신의 성취,
노력, 선한 의도에서 가치를 찾으세요. 오늘 하루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짜 보석들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를 줄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건강한 관계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일깨워 줄 겁니다. 용기 있는 정리. 때로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라면 서서히 혹은 단호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용기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존중받고 싶은가요? 먼저 당신 자신을 존중하세요. 6정. 현실을 직면하게 하기. 반사경처럼 비추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왜 나를 존중하지 않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든 것이 그 질문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태도가 말해줍니다. 너의 무례함은 더 이상 나에게 통하지 않아. 당신의 침착한 거절이 말해줍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해. 당신의 달라진 눈빛이 말해줍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 이 조용하고도 단단한 변화의 벽 앞에서 상대방은 마침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더 이상 저 사람은 나에게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을까? 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예전처럼 받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차분하고 멀게 느껴질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당신이 그에게 선물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직접 설명하거나 비난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울림은 훨씬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는 그의 몫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신을 떠나 또 다른 반응의 거울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상황을 주도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됩니다. 결론. 나를 위한 결론.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 무례한 사람에게 우아하게 대처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되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당신의 품위, 당신의 침묵, 그리고 당신의 단호한 거리두기가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단순히 상처를 피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줄 아는 더욱 우아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토아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봅시다. 나는 외부의 세계를 통제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의 내면 세계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은 이 위대한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상처받았던 과거의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지금의 당신을 힘껏 격려해 주세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단단한 마음의 성을 쌓으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무례함은 더 이상 당신의 성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품격과 위경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도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그 방식 그대로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